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와 60대가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무엇을 타는가가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정의하는 기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런 때 만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다룰 논어의 말입니다. 사지어도 이치학 의학식자 미족여의야. 도의 뜻을 둔 선비가 거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만한 이가 아니다. 옷이 낡고 음식이 소박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멋지게 보이기 위해 가치를 포기할 수 있고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입고 먹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사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지어도 선비는 도의 뜻을 둔다. 여기서 도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큰 방향,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이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자 했고, 어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지향했고, 어떤 이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꿈꾸고, 어떤 이는 겸손과 덕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자가 말하는 도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도의 뜻을 둔 사람이 겉모습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도를 논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겉모습은 언제든 변한다. 둘째, 뜻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옷과 음식, 집과 차, 직업과 지위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뜻이 서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유혹에 끌려다니게 된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인물은 아뇌였습니다. 공자는 아뇌를 가리켜 학문을 좋아하는 자다.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는다. 고 칭찬했습니다. 아뇌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거친 집에서 살았고 하루 두 끼는커녕 한 끼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늘 놀랐습니다. 아뇌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회야, 너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괴롭지 않은가? 아뇌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난이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울 기회가 있고 제가 세운 뜻이 변하지 않으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는 크게 감탄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뇌는 즐거움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뜻을 잃지 않는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내면의 뜻이 분명한 사람이 훨씬 강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비 정약용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승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승훈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비단 옷을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세상을 돕겠다는 강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잣집 사람이 비단 옷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관직로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승훈은 잠시 옷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비단 옷을 입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도리를 밝히기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잣집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승훈은 학자로서 인정받고 제자들은 그의 가난함보다 그의 고든 뜻을 더 기억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시대에서도 뜻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은 선비는 결국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남들 앞에 서면 옷깃을 다시 여미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은근히 비교하게 됩니다. 공자는 바로 이 약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겉모습에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 그 사람의 돈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의 옷은 내일 낡고 오늘의 재산은 내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누리는 직함과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문제는 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면 마음도 함께 요동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에 마음이 묶인 사람은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결국 방향을 잃고 비교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겉모습에 마음을 두면 남의 시선이 기준이 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가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마음에 두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남이 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남이 뭐라고 할까? 이 집을 보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보다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남보다 초라해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돈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가치의 기준입니다. 겉모습에 얽매인 사람은 평생 남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정작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겉모습에 마음이 기울면 도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뜻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린다. 겉모습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도가 두 번째입니다. 뜻과 방향보다 지금 당장의 체면이 더 중요하고 진실함보다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편안함 앞에서 쉽게 타협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중심, 도를 잃게 됩니다. 결국 공자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사람은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뜻이 중요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겉모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내면의 가치가 사라지고 삶의 중심도 방향도 진실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50대와 60대 이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라 더 중심 잡힌 삶입니다. 겉모습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뜻은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우리는 삶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고 이제는 채우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이 무엇을 입고 얼마나 벌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인지, 말을 아끼고 행동은 무거웠는지, 약자를 도왔는지, 의리를 지켰는지, 바른 삶을 살았는지, 결국 뜻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음은 실천의 지혜로 뜻을 지키며 사는 삶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인가? 가 아니라 이 일이 나의 뜻과 맞는가? 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비교를 멈추기입니다. 비교는 뜻을 갉아먹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다시 보입니다. 세 번째, 소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입니다. 집이 작고 옷이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크기입니다. 네 번째, 욕심보다 절제의 힘을 키우기입니다. 군자는 절제할 줄 압니다. 절제는 뜻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 오늘의 뜻을 확인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내 뜻을 잃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내 외모를 오래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공자는 그것을 알았기에 말했습니다. 도의 뜻을 둔 선비는 거친 옷과 음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잃어버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겉모습보다 내면의 향기를 남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의 향기처럼 남아 내일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